뭐 정치권에 굉장히 많은 그 선수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선수들. 그래서 방송에 뭐 많이 여러분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담도 되고 그래서 그래서 전 의원 아니면 뭐 다양한 분들이 나오세요. 뭐 대표적인 분이 뭐 이준석 바른미래당 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방송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분을 좀 모실까 정치권 얘기를 들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최고수다.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예, 제가 뭐 최고수 맞나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예. 아무튼 뭐 코너 제목이 입담이더라고요. 입담. 예. 그래서 입담이라는 코너 제목이 부끄럽지 않도록 입담을 잘 펼쳐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박 의원님하고는 일단 호칭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정책위 의장 정의당에서 맡고 계신데 박 의장으로 할까요? 박 의원으로 할까요?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원서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박 의원으로 그냥 뭐 네. 다른 방송에서도 박 전 의원이지만 그냥 뭐 줄여서 박 의원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원서가는 좀 저보다 연배가 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부담돼. 그래. 10년까지는 다 친구예요. 그렇죠. 위아래로 10년은 원래 저희가 컨셉이 사실은 정통치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네. 병맛 방송이거든요. 네. 좀 중간에 빵빵 터트릴 수도 있나요? 제가 그런데 좀 약합니다. 예, 아니요. 이게 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재미없으면 노잼이면은 여기 옐로 카드 아웃입니까? 던지면은 바로 제가 보고서 옐로 카드 딱 이거 던집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경고 나갑니다. 예, 노잼이라고. 일단 제가 지금 정치권 아니면 뭐 이렇게 떠도는 그 하나의 문장으로 제가 먼저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자유한국당에는 자유가 없고 한국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둘 다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네. 바른미래당은 미래가 없고 네.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 네. 이런 말들이 그래서 보면서 맞나? 뭐 약간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러니까 최근에 이른바 이제 조국 장관 사태를 둘러싸고 데스노트 여기에 정의당이 조국 장관을 이름을 올릴 거냐 올리지 않을 거냐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워낙 정확했어요 그 전까지. 네, 결과적으로 뭐 올리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뭔가 저는 그거를 보면서 되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신다. 뭔가 실제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데스노트라고 뭐 저희가 이름 붙인 건 아니지만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비교적 정확도 높고 그다음에 국민이 신뢰할 만한 그런 검증을 해왔다는 평가를 정의당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이전까지 데스노트의 판단 기준은 도덕성 문제였습니다. 도덕성. 예. 특히 이제 도덕성이나 자질 논란을 빚은 장관 후보자 혹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정의당이 판단하면 또 예외 없이 낙마를 했어요. 예. 그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라고 이게 그렇죠.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건설교통부라는 최정옥. 맞지 않다라고 해서 심지어 낙마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위법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의 기준을 넘는 그야말로 이제 도덕성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이 기준의 일관성을 저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혁이라는 또 다른 기준 하나가 추가가 됐죠. 개혁. 예. 물론 이제 조국 장관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정권의 개혁의 상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여돼 있고 또 권력기관 그 중에서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유사일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 분이잖아요. 네.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도덕성의 논란, 특히나 이제 보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고 검증되지 않는 것도 많고 이런 어떤 그 혼란스러운 이 뉴스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에서 청문회도 굉장히 늦게 열렸고. 예. 때문에 이전에 데스노트에 썼던 그런 판단 기준으로만은 이 사안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고 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검찰개혁의 대의에 입각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고 그 입장에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토요일 날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서초동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십만의 시민이 모여서 뭐 검찰 개혁을 200만 대 5만이 있다는 수치적으로는 부딪혔지만 5만은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집회 인원 계산에 일가견이 있어요. 저도 좀 일가견이 있거든요. 네. 저도 일가견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0만은 넘겠다 저거. 저도 보수적으로 봐도 30만이고 30만은 넘겠다.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를 감안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뭐 100만까지도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니냐. 6시간 동안 집회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검찰개혁의 열망을 국민들이 표출했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은 점점 이제 굳어져 가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대검에서도 어제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라고 하니까, 특수부를 축소하고, 또 외부에 파견 보낸 검사들, 형사 공판부로 복귀시켜서, 이른바 이제 민생 사건에도 주력하고, 검사장들한테 관행적으로 지급됐던 뭐 전용차 이것도 폐지하고 등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입장 발표를 했어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개혁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지금 검찰 개혁 얘기로 넘어갔는데 일단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박원석 의원께서는 지금 이 검찰 개혁 오늘 대검찰청 발표한 거 만족하십니까? 이거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방향성이? 근데 이제 이런저런 논의에 착수할 거다라는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특수부를 3개 지청만 남기고 축소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거는 분명 한 걸음 진전된 거죠. 지금 우리 18개 지청 중에 7개의 특수부가 있는데 예. 사실 특수부가 너무 많습니다. 특수부가 뭐 하는 데냐면 인지수사를, 기획수사를 하는 그렇죠. 데잖아요. 예. 여기서 주로는 이제 검찰의 정치화와 관련된 논란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고 검찰 특수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거 축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에 저는 검찰도 나선 거라고 보고, 관건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에는 여러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의 검찰의 네. 뭐 관행, 조직 문화, 또 수사 방식,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핵심적인 거는 제도로서의 개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대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 수사권을 나누는 게 검찰 개혁의 요체고 핵심이에요. 그 국회에서 해야 된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조국 장관 물러나라고 하면서 최소한 그럼 이 약속을 자유한국당은 해야 된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고. 근데 못 하잖아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스트트랙 올라갈 때까지 내지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계속 좌초됐던 것은 이 검찰의 저항도 있지만 결국엔 정치권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 정당들이 검찰개혁에 동의를 안 해왔어요.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 패스트트랙 말씀하시니까 법안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한동안 시끄러웠다가 지금 이 뭐 조국 정국으로 인해서 다 묻혔어요. 도대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네. 그러니까 선거법이 있고 지금 검찰개혁 법안 2개가 있는데 뭐 2개가 같이 가느니 따로 가느니 뭐 하나만 되니 안 되느니 뭐 이런데 좀 어떤 분위기인지 일단 좀 자, 알려주세요. 일단 선거제도는 예. 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회의로, 법사위로 현재 가 있습니다. 예.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최장 계류하는데 예. 법사위는 위원장이 여상규 의원이에요. 예, 야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논의 안 할 겁니다. 그러면 90일 이후에 지난번에 정개특위에서 결정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의장이 본회의에 언제 그거를 안건을 회부해서 표결하는지는 의장의 재량인데 저는 뭐 늦어도 12월 초에는 표결이 가능하도록 지금 선거제도는 진도가 나가 있고, 근데 이제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은 사개특위가 이걸 의결하지 못하고 끝났어요. 예, 그래서 못했죠. 예. 그래서 상임위인 행안위하고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최장 그 계류 기간이 상임위에서 180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80일, 90일, 60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180일이 경과하게 되면 이거는 법사위로 가지 않고, 예. 특히 이제 법사위 법안은, 왜냐면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사위 법안은 바로 본회의로 갑니다. 예. 그리고 행안위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이 법안은 법사위 90일 계류를 거쳐서 예.
본회의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어쨌든 본회의로 다 모인다. 이 다 안건들이. 모이나요? 예. 법사위에서 뭐 뭔가를 물론 합의할 수 있죠. 예. 중간에 합의하거나 협의할 수 있죠.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안을 갖고 나오면 돼요. 뭐 국회의원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안 말고 제대로 논의 가능한 그런 안을 갖고 나오면 정치 협상할 수 있죠. 법사위에 법안이 가 있으면. 그러면 법사위에서 그걸 손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서 원안 표결 전에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그러니까 수 일반적으로 있거든요.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상원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구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고 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 이건 건가요? 패스트트랙 법안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래서 불가능해요. 90일이 예.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그 안건이 상정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검찰개혁안도 현재 안이 뭐 수정이 되든 어찌됐든 뭐 가게 돼 있네요. 수정이 안 되면 그냥 본회의로 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여야가 이거를 그 야사당이 그러니까 여야 사당이 합의할 때 먼저 정개특위에서 올라온 선거제도 개혁안을 표결하고 그리고 사법개혁안을 표결하도록 이렇게 표결 순서까지 합의를 해놨어요. 그 합의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이 복잡하고 복잡하죠. 민주평화당도 복잡하잖아요. 예.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유효하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본회의에서 그렇게 표결을 하도록 돼 있고 과반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뭐 과반을 얻을 것 같아요. 과반을 얻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근거가 있나요? 그 자신감의 근거. 일단 민주당 있고 예. 그다음에 정의당 있고 예. 그리고 대한정치연대나 지금 정동영 그 대표가 남아 계신 민주평화당이나 예.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요? 호남 의석수가 너무 줄어든다.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 늘려야 된다. 이런 불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주장을 계속 하고 예.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조정 가능한 이 일종의 그 제안입니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225석 75석으로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역구 의석은 조금 더 늘리고 비례는 75석보다 조금 더 줄이는 그 정도의 타협안은 가능해요. 하지만 핵심적인 원리인 연동형이라든지 또 권역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석패율제라든지 이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잘 짚어주셨는데 그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거를.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무슨 옛날처럼 다시 점거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 없고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안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거 우리 그러면 정치 협상이라도 잘해서 보기 좋게 통과시키자 이런 특히 건가요? 이제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이어서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고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런 전통이나 관례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논의 가능한 안을 가지고 와라. 270석으로 줄이고 뭐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안 말고 그러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얘기를 좀만 더 해볼게요. 예. 뭐 옛날에 뭐 정의당을 대표하는 선수들, 뭐 선수라고 해야 되네. 그 뭐 대표 인물들, 노유진 이렇게 네. 불리기도 했는데 네. 한 분은 뭐 안타까운 일로 가셨고 한 분은 뭐 진작에 탈당 나는 이제 뭐 이쪽과는 결이 다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탈당을 했고 한 분은 이쪽과는 결이 다른 게 아니고 어느 쪽과도 거리를 두겠다고 어느 탈당하신 쪽과도 거죠. 뭐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용지 시인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진중권 교수 동양대 교수죠. 하필 또 동양대예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탈당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다가 뭐 눌러 앉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정의당 당원분들을 좀 아는데요. 제 지인은 아니 내가 탈당하겠다고 할 때는 안 말리더니 진중권만 말리냐 지금 차별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분인지 그분 연락처를 주십시오. 제가 말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추석 전에 끝난 얘기입니다. 네. 진 교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심정적으로 괴롭고 이도저도 다 싫다 이런 차원에서 당의 탈당계를 내신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추석 전에 심 대표가 연락을 해서 진 교수님이 지금 뭐 정당 활동을 활발히 안 하고 계시지만 워낙에 이제 상징성이 있는 분이니 탈당하면은 당내에 이런저런 동요도 있을 거고 또 밖에서도 이걸 이제 소재로 삼아서 정의당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정치적 공격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탈당 의사를 거둬두시라. 그래서 거두시기로 한 거예요, 추석 전에. 근데 그래요? 이게 추석 지나고 나서 JTBC가 기사화가 뒤에 됐군요. 예, 그러니까. 뒤에 이제 단독 보도가 나가면서 마치 이게 큰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진 교수가 추석 이후에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탈당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진 교수가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괴로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 교수랑 친구고 정경순 교수는 학교 동료 교수고 그러나 이 사태에서 불거진 어떤 이 논란에 대해서는 또 본인의 입장이 별개로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진영이나 이념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공정과 정의의 문제다. 심지어는 지금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는 학력 위주로 뭐 학교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그러니까 본인 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본인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괴로워서 이도저도 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탈당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됐고요. 아무튼 진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안과는 좀 다르게 그동안에 말을 많이 아끼셨던 게 맞고 최근에 한두 군데 뭐 강연도 하고 인터뷰를 해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아마 뭐 그런 얘기하는 거를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 교수가 그 뭐 TBS의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뭐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 진보 세력도 이제 진보가 기득권이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제 이 지금 조국 정국을 계기로 진보도 약간 변화하고 있고 진화해야 된다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진보가 지금 기득권이다.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으나 또 단적으로 진보가 기득권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게 과거에 이제 386 세대만 하더라도 정치권에 일찌감치 진출해서 또 이 권력 주변에 있어본 이런 386들이 있고 또 경제계나 이런 데에 진출을 해서 그 말하자면 성공해서 일종의 이제 경제 기득권이 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사는 386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386이 정의당에 맞나요, 혹시? 정의당에도 많죠. 여전히 뭐 이 현장에서 예. 노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정의당 386은 기득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러면? 아니 정의당 자체가 기득권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기득권입니까? 국회의원도 기득권 아닌가요, 사실? 아니 물론 국회의원 기득권이라고 예.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의당 국회의원이 기껏해야 6석이었고 역사적으로도 뭐 그 수준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국회에서 비교섭단체로 국회 의사 일정을 정하니 협상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저희가 한 번 참가해왔습니다. 민평당이랑 공동교섭단체 할 때 노회찬 뭐, 대표가 원내대표 하시면서 그때 그 권력이 주어지니까 정의당이 한 일이 뭡니까?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 그 몫으로 정개특위위원장이 돼서 이 양당 독식의 선거제도 개혁한 거예요. 정의당은 기득권을 가지면 그렇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의 입장은 386 진보도 기득권이 될 수 있지만은 정의당은 아닌 것으로. 아니요.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그런 대목에 성찰할 대목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민주정부가 세 번째 집권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 번의 집권에 이른바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의 386이라는 세력이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어 왔어요. 서 있죠, 지금도. 네, 지금도 서 있고. 때문에 과연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이 386들이 과거와 같은 뭐 이상이나 혹은 과거와 같은 그런 정의 이런 데 입각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대목들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뭐 굳이 민주당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의당 얘기도 하셨지만은 예. 정의당도 제도권 정당이고 6석이라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이제 좀 알량한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리에 안주하거나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게을리하거나 혹은 이 사회의 이른바 1대 99의 사회나 10대 90의 사회라고 하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이러지 않았는지 성찰하고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심상정 대표 지금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어제 다녀오셨죠? 다녀왔어요. 네, 이거 메시지는 그건가요? 자유한국당 빨리 다 출석해라? 그렇게 출석하고 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원칙대로 이 국회에 보내가지고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고 그렇게 이 강제 집행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아, 방탄국회 열리지 않을까요, 이번에? 아니 이제 국회 회기 중에는 무조건 그 체포동의안이 발부되면 네.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글쎄요, 뭐 저는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 의원이라고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런 아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면서 네. 자유한국당은 무슨 용가리 통뼈길래 이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습니까? 오늘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수사받겠다고 자처해서 출석하면서 한 말이 저는 그 그렇죠. 말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검찰은 내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춰달라. 아니 황교안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검찰한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할 그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당연히 잘못을 저질렀으면은 수사받고 또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처벌을 받아야 되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황 대표가 나가면 황 대표께서 나가면은 앞으로 다른 의원들은 그러면 줄줄이 삭발처럼 황 대표가 삭발하니까 다 따라서 삭발한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황 대표만 나가고 다른 분들은 안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는 안 따라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 그래요? 따라하니까 문제죠. 삭발은 따라하고 당대표가 출석은 안 솔선해서 따라하고. 네.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으면 다른 의원들도 다 이 출석해가지고 수사받는 게 상식인데 황교안 대표부터가 다른 의원들은 나오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 국회의원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당에서 그것도 제1야당에서 법에 따른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의원 입시, 자녀 입시 전수조사 다 정당이 다 합의했는데 깨졌어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서 행간에서 그거를 했는데 역대 국회의원이 본인들이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해서 지켜진 게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맞습니다. 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당이 먼저 제안하고 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제안하고 그리고 큰 당,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이걸 받았어요. 원내대표들이. 근데 어제 협상에서는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앞세워가지고 국정조사 먼저 전수조사 나중.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는 수용할 수 없다. 전수조사만 하자. 이게 설왕설래하다가 뭐 안 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와가지고 국정조사를 핑계 삼는데 국정조사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지금 국정조사 하자는 거는 정치 공세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와 무관하게 지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 답변이 많은 경우에 80%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다 지나간 과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입시 제도도 그때마다 다 다르고 이걸 갖다가 과연 전수조사 하는 게 가능한 거냐. 그리고 바람직한 거냐. 왜냐하면 정치의 유일한 기준이 도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치는 능력이고 의지고 비전이고 이런 건데 이렇게 도덕성 이 검증으로 국회가 우리부터 하겠다고 나서는 게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거냐.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형성이 된 겁니다. 조국 장관 논란으로 인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높고 공정성 논란, 불공정하다라는 어떤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졌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우려를,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제도화시켜서 계속하자. 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번만? 20대 국회의원들만이라도 하자는 겁니다. 털고 가자 그래. 네, 털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의원들한테 그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부터 그냥 인터넷에서 공개해버리자. 진짜로요? 정의당부터 다 각자 자녀들. 그럼 전 의원이지만 먼저 공개하실 뭐 의향이 저는 있나요? 할 의향이 있습니다. 진짜요? 저희 아이가 올해 대학을 갔어요. 그래요? 정시로 네. 갔습니다. 예체능계이긴 하지만 수시는 다 떨어져가지고 수시로 못 가고 집이 정시로 너무 갔는데 가난해서 뭐 특혜를 못 줘서 지금 이렇게 자신 있으신 건가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저희 아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은 그래요? 저는 뭐 아빠로서 그런 불만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공개할 용의가 있어요. 그 공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입담에서 지금 약속하셨어요. 네. 먼저 공개하겠다. 네, 그러면 저는 공개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언제 제가 공개하는지 네. 한번 물어보고. 제가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제안을 했어요. 우리도 예. 공개하자. 예. 또 자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의원들 그렇죠. 중에는. 네, 뭐 미혼이신 분도 있고. 공개하실 게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개하자. 아,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 의원들은 공개해봐야 별 문제될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너무 있어요. 확신하신 거 아닌가요? 확신합니다. 이러다가 또 나오면 사교육 이런 거에 대체로 관심들이 없거나. 당황하실 텐데 나중에.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원석의 입담 첫 시간이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아직은 이제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예. 색깔이 뭔지, 그 지향과 색깔에 제가 어떻게 맞춰야 될지, 예. 아무튼 뭐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맞춰보시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같이 한번 맞춰보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